장대비 쏟아지는 여름. 물방울이 아롱아롱 오래된 거리를 적십니다. 한바탕 소란스레 여름비가 지나가고 세월의 덕에 켜켜이 쌓인 도시의 얼굴. 그 생경한 도시의 얼굴이 말갛게 떠오릅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정답게 말을 걸어오는 고장. 좁다란 골목길 따라 굽이굽이 배어있는 예술의 향기가 여행자의 발걸음을 들뜨게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소리, 흥겹고 애달픈 삶의 이야기가 오가는 낭만항구 목포. 약 10, 약 45,072번. 자, 약 30, 약 90번. 자, 약 30, 약 7번. 자, 12시. 약 90,072번. 자, 이 30. 영산강과 서해가 만나는 길목에 오랜 세월 자리 잡은 포구이자 점점이 흩어진 섬들과 내륙을 이어주는 근대 계양도시. 목포는 아픈 역사 속에서도 투박한 듯 정겨운 사람들이 꽃피운 매력 가득한 예술 도시입니다. 천천히 잠기는 어둠 속으로 과거와 현재가 사라지고 화려한 얼굴을 드러내는 목포.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즐겁게 나눌 이야기를 찾아 목포의 밤을 걸어봅니다. 두 발로 세상을 누비며 두 눈에 담아온 풍경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화폭에 풀어내는 한수의 화백과 함께 낭만 넘치는 항구 도시 목포 여행을 시작합니다. (2012년) 개통된 목포대교. 목포의 상징새인 학. 두 날개를 활짝 펼친 모양의 학이 푸르른 바다와 어우러져 시원한 풍광을 자랑하는데요. 이 목포대교와 육로로 이어진 섬 고하도. 목포의 관문이라는 명성답게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코스모스가 예쁘게 펴 있다.
목포의 관문인 고화도에 와 있는데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계단에 지금 나이가 적혀 있는데 아마 이게 150세 힐링 계단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계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살 한 살 줄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낭만의 도시 목포 여행에 제가 얼마나 젊음을 느낄 수 있는지 젊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아유, 한 살씩 어려진다. 한 칸 한 칸 오르다 보면 150세까지 장수한다는 고화도 힐링 건강계단.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한 줄기 시원한 바닷바람이 뜨거운 여름을 흐르는 땀을 식혀줍니다. 와, 고지가 얼마 안 남았네. 148, 149, 150. 와, 이 나이 숫자가 없었으면 정말 힘들겠다. 마침내 계단 끝에 다다르면 눈앞에 보이는 독특한 형태의 고화도 전망대. 이곳 고화도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에서 고화도 전망대는 133척의 일본 외선을 무찌른 명량대첩, 그 주인공인 13척의 조선 수군, 조선 판옥선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 판옥선을 의미하고 있어서 그런가? 여전히 고화도 앞바다를 지키고 있는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을 치른 이순신 장군은 106일 동안 고화도에 머물며 노량해전을 준비했는데요. 중대한 전투의 전진기지로 선택된 고화도. 서해와 영산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요충지 중의 요충지입니다. 고화도와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의 지략을 엿볼 수 있는 유달산 노적봉. 이순신 장군 동상과 마주한 노적봉에 볏짚을 덮어 마치 군량비가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위장해 일본군을 압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요. 목포 곳곳에 서려 있는 이순신 장군의 기백. 하늘 높이 쌓아 올린 판옥선에 한 발 한 발 올라서니 그 위용과 아름다운 풍광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야, 이 전망대에 확실히 오르니까 목포의 항구가 딱 보이고 유달산부터 와 저쪽에 목포대교까지. 야, 이 바닷길하고 이 강물길이 만나는 이 묘한 느낌.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어떤 묘한 느낌이 아닐까.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바다 위를 걸어볼 수 있는 해상 데크길이 눈에 띄는데요. 고화도에 왔으면 또 데크길을 한번 걸어봐야지. 좋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생각보다 시원하다. 총 길이 1080m의 고화도 해상 데크. 푸르른 목포 해안과 고화도의 기암괴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요. 파도 소리와 발맞추어 기나긴 데크길을 걷다 보면 저 멀리 목포대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늠름한 장군의 상이 딱 바다를 보고 멋있게 서 있네.
아우, 얘를 갖춰야 될 것 같은 이 늠름한 이 모습. 이 판옥선의 조형물 위에 뭔가를 지시하고 계시는 이순신 장군의 저 동상을 보니까 얼마나 당시에 늠름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딱 잠기네요. 고화도에 숨겨진 또 다른 역사적 장소, 충무공 이순신 수군 통제영 터. 이순신 장군이 고화도에 머물 당시 선박을 건조하고 수군을 훈련시킨 호국의 성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치르시고 군사 1000명과 배 13척을 끌고 영산강 하구를 지키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때 오셨을 때 배를 안전하게 숨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고, 또 같이 온 군사 수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배 13척을, 판옥선 13척을 숨기고, 그리고 이제 군사들과 함께 여기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육지에 올라선 거죠. 그곳이 바로 여기고, 그 얘기를 전하는 게 바로 모충각에 있는 비석이고. 이순신 장군을 모신 사당 모충각.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세워진 모충각 비석에는 고화도를 수군 통제영으로 삼게 된 경위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비석에 총을 난사하고 야산에 버려두었던 것을 광복 이후 수습하여 다시 세웠습니다. 고화도에는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엿볼 수 있는 장소가 또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해안 곳곳에 파놓은 동굴 진지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06일 동안 머물고 가시고, 그 이후 300년 후에 다시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범을 하게 되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어뢰정을 숨기기 위해서 고화도에다가 이런 해안 동굴들을 파놓은 거죠. 여기에는 안반이 단단하지가 않아서 이런 동굴을 파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팠던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고, 옛날에 밥을 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름들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전란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던 고화도.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일제의 침탈로 다시금 새로운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던 고화도. 고화도 해변에 뚫린 동굴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고화도에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대상이었던 특산품이 있는데요. 바로 목화, 육지면입니다. 1904년 목포 주재 일본 영사에 의해 고화도에서 조선 최초로 육지면 재배에 성공. 전국에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고화도에는 국내 유일의 목화 체험장이 조성되었는데요. 목화 재배의 과정을 전시 체험하는 것은 물론 고화도 목화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목화문화관. 목화문화관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는 목화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구나. 여기 목화섬도 있고. 고려시대 문익점 선생이 원나라에서 들여온 재래면과 달리 길이가 긴 육지면은 기계 생산이 가능했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간해 수공업 중심이던 방직 산업이 공장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생산량이 늘면서 일제 수탈은 가속화됐습니다. 이제 목포에서 처음 목화를 여기 고하도에다 심었어요. 그게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을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한 번씩 심어봤더니 또 성공을 하고 나중에는 많이 이렇게 목화를 심게 되고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포로 전국에 있는 목화가 목포항을 통해서 이출이 된 거죠. 그래서 목포항을 일흑삼백 그러니까 수탈을 당했던 어떤 항구다, 수탈의 항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목하고 다른 하나는 또 저기 소금이고 쌀이고 그리고 일흑은 해조류에 해당합니다. 일흑삼백의 고장 목포. 당장 입고 먹을 것 하나 남기지 못하고 고스란히 일본으로 실어 날라야 했던 눈물 젖은 항구 목포. 항구를 가득 채운 그 시절 낡은 사진 속 포대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충혼이 서려 있는 성지이자 일본과의 질긴 악연이 흉터처럼 남아있는 작지만 큰 섬 고하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던 고하도에서의 시간을 뒤로한 채 여행자는 다시 발길을 재촉합니다. 목포의 명물 해상 케이블카. 하늘에서 바라보는 목포의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해가 좀 뉘역뉘역 지고 있어서 또 멋진 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타봐야겠다. 이 케이블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목포대교가 한눈에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는 모습이, 와, 이 드넓은 바닷속에 저 수많은 섬들, 와. 한 폭의 그림 같은 다도의 풍경. 눈부시게 반짝이는 바다. 화가의 마음은 온통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야, 이게 이 초록한 풀숲의 세상을 하늘에서 내려다볼 기회가 없어서 이게 왠지 작은 정원처럼 보이네. 유달산, 목포의 유달산. 운무에 둘러싸여 한층 신비로워 보이는데요. 잠시 멈춰선 화가의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움을 화폭에 옮겨봅니다. 어느덧 목포대교 넘어 불구스름한 노을이 가라앉고 목포항의 시간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새벽. 목포 북항은 밤샘 조업을 나갔다 돌아오는 배들로 일찌감치 북적이는데요.
갓 잡아 올린 신선한 생선들로 가득한 목포 북항 위판장. 이맘때 목포 위판장에는 서대, 농어, 병어, 민어같이 제철 맞은 생선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데요. 어디선가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 바닥에 늘어놓은 생선 상자를 바라보는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경매를 진행할 경매사가 입장하자 가장 좋은 생선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약 45,080불. 자, 약 60,011불. 자, 회복쉐. 알아듣기 힘든 말소리와 번개 같은 손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경매. 겉옷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날렵하게 수신호를 보내는 상인들의 모습에서 전장에 나온 장수와 같은 결기마저 느껴집니다. 약 10만 66불. 지금 저희가 경매하는 거는 지금 중매인 사장님들이 다 사시기 때문에 여기가 새벽에는 치열한 전쟁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해가지고 직접 물건을 사셔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좋은 물건을 하려고 지금 우리 중매인 사장님들이 손을 열심히 대고 계십니다. 오늘은 안강방배가 지금 쉬었다가 지금 오늘 내일 나가니까 물량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사망배들만 들어왔습니다. 경매가 끝나도 분주한 위판장. 상인들은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차지한 전리품을 싣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떠나는데요. 이곳 생선들의 행선지는 목포를 포함한 전국 방방곡곡으로 향합니다. 생선과 얼음 가득한 상자들을 이고 지고 나르는 사이 환하게 밝아오는 아침에 상인들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와, 서대 여기다 올려, 여기다 농어 여기다. 서둘러 정리를 마친 상인의 트럭이 위판장을 떠납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목포항 주변은 활기로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도 목포역 뒤편에 위치한 이 골목에서는 새벽에 열고 오전에 닫는 도깨비 시장이 한창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위판장에서 바로 가져온 생선을 함께 구입할 수 있어 편리한 이곳은 본래 청호시장이 열리던 자리였는데요. 청호시장이 다른 동네로 이전한 후에도 남아있는 상인들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며 구청호시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위판장에서 만났던 이분, 여전히 분주한 손길로 생선을 정리하고 계신데요. 빈틈없이 가득 채워진 매대를 보면 오늘 매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빨간 거 아니라고, 이거는 다 좋은 거라고. 빨간 게 아니라 이거네, 너 세 개. 네 개. 네 개만요? 아주 6개네. 여기도 있냐, 여기 똑같은 건 이렇게 봐라, 여기도 있고. 다양한 생선을 파는 이곳. 가족과 함께 40년간 생선 장사를 이어온 나혜자 씨의 가게인데요. 나혜자 씨는 매일 새벽 2시 시장에서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여는 바지런하고 노련한 상인입니다.
사돈네 이제 병어 좋아한 게. 병어를 먹을 줄 몰랐는데 버섯을 내갖고 이제 잘 먹어. 맛있다고. 그래도 여기가 제일 물건을 싸게 팔고 손님들이 많네. 식당 손님도 많고 물건도 싱싱하고. 잘 될 때는 그거 배 더 사오지. 고봉으로. 아까 트럭에서 실었지라. 아까 트럭에는 별로 많이 안 실은 편이요. 잘 될 때는 그거 꽃배기로 실어. 이렇게 지붕 꽃배기 안전. 한 50짝 샀으면 100짝 사와. 장사 잘 될 때는. 다양해요. 여기는 아주 손님들이. 사고 하시오. 한 줄에 2만 원. 이른 새벽 경매 열기로 가득했던 목포 북항 위판장부터 잠깐 열렸다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도깨비 시장까지 사람 냄새 가득했던 목포의 아침. 어느덧 하늘 높이 떠오른 태양 아래 잔잔한 파도가 갯바위 위로 부서집니다. 햇살이 내려앉은 듯 샛노란 벽에 삐뚤빼뚤 서내려간 시. 어르신들의 삶이 묻어나는 시를 보고 있자니 문득 이 골목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요 지금 거리가요 북교동 예술인 골목입니다. 벽에 지금 몇 점에 이제 시가 있어요. 이분들은 뭐 이렇게 80세 되신 분이 시가 됐는데 연령이 많기 때문에 글을 못 쓰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구슬로 담아서 이분들의 살아간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북교동 혹은 목원동으로 불리는 이 동네는 목포를 대표하는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된 곳으로 유명한데요. 예술인 골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담벼락에도 문학의 향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 동네가 보려명이 차범석길 23번 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차범석 사진들이 있는데요. 차범석은 전원일기를 최초에 집필을 하셨던 분이요. 그래서 45화까지 하시고 이제 끝내셨는데,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차범석. 전후문학 1세대로서 민초의 일상을 충실히 관찰하고 그려냈던 사실주의 연극의 대가인데요. 특히 팔순에 탈구한 옥단원은 일제강점기 목포 북교동에 살았던 차범석의 실제 이웃이자 물깃는 처녀 옥단이를 주인공으로 북교동 곳곳에서 옥단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북교동 골목에 자리한 화가의 집. 한국 화가 정태관 씨의 작업실 겸 카페인데요. 오랜 세월 북교동 예술인 골목을 지켜온 그가 온갖 정성을 쏟아 만들어낸 공간으로 아주 특별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그 나무나 잔디를 하나씩 전부 제가 직접 심어서 가꾸었던 화가집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난영 앤 김 시스터스 박물관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난영 자료라든가 또는 김 시스터스 미국에서 활동했던 자료들을 약 100점 이상을 지금 소유하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의 집 내부에 마련된 이난영과 김 시스터즈 전시관. 이난영의 딸이자 김 시스터즈의 멤버인 김숙자가 기부한 100여 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난영.
목포 출신인 그는 일제강점기 가장 많은 음반을 발표하며 민족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가수였는데요. 구슬픈 선율의 항일 정신을 담은 목포의 눈물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불멸의 히트곡입니다. 이난영 가수와 경기도 파주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향으로 좀 모시자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단체를 통해서 다 하고 또 2006년도에 사막도에 그 수목장으로 모시게 된 계기가 고향으로 돌아온 목포의 딸, 국민 가수 이난영. 2006년 입장한 이난영의 수목장은 목포의 눈물 가사비와 함께 사막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난영의 후계자 김시스터즈, 1953년 데뷔한 한국 최초의 걸그룹인데요. 이난영의 두 딸과 조카 모두 3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1959년 미국에 진출한 아시아 최초의 걸그룹이기도 합니다. 지금 봐도 세련된 모습의 김시스터즈, 원조 K-팝 아티스트가 목포에 있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요, 그 누가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관광객들과 목포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문화의 좋은 컨텐츠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긍심을 갖고 또 앞으로 좀 더 그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좀 풍만한 전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골목길이 갖는 그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골목길이 유달산 자락에서 문화가 형성되고 예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골목거리입니다. 앞으로 이 문학인들이 활동했던 이런 분들이 지금 후세에서는 어떻게 이제 컨텐츠 브랜드화 시킬 것인가를 저희들이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 골목길 하나를 현재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북교동 골목에 숨어있는 예술가들의 이야기. 예술계 거장들과 국민 가수, 그리고 시인 할머니들까지 삶이 곧 예술이 되는 곳. 북교동 예술인 골목을 지나 다음 행선지로 걸음을 옮깁니다. 고흐의 책빵? 빵은 옆집에서 팝니다. 빵은 옆집에서 판다니까 빵집인가 본데? 여긴 야 신기하다. 책빵이구나.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전 빵을 파는 줄 알았습니다. 책빵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저희가 빵을 팔기는 합니다, 사실은. 빵을 팔아요? 여기 다 빵입니다, 사실은. 마음의 양식, 영혼의 빵. 영혼의 빵. 야 재밌네요. 상호명도 참 독특하고 예술 서적이 가득할 것 같은 아주 특이한 감성이 물씬 풍깁니다. 미술 전문 서점은 아니고요. 네. 미술 중심 서점을 표방하고 있어서 미술 중심 서적. 그래서 이제 한 50% 정도는 미술과 좀 쉽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게 좀 가벼운 미술 관련 책들로 그래요. 그렇게 큐레이션을 좀 해놨습니다. 목포역 인근 관광객 가득한 거리에 당당히 자리한 동네 책방. 독특한 위치만큼이나 서점 내부도 범상치 않은데요. 작은 공간이지만 미술 관련 서적을 비롯해 책방 주인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책들이 가득합니다. 누구든 들어와서 오늘을 추억할 책 한 권 선뜻 넘겨볼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책방입니다. 지금 우리 책방에 있는 이 목포 원도심은 살아있는 박물관 같아요. 이 원도심에서 제가 상당히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아주 오래된 것들이 다 누적이 되어서 벽지를 20년 전 벽지를 떼면 40년 전 벽지가 나오고 40년 전 벽지를 또 떼면 60년 전 벽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온 그 역사가 그 벽지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거리거리에 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어서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저한테. (2016년) 목포에 처음 방문한 후 그 매력에 푹 빠져 아내와 함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정착했다는 백선재 씨. 그의 눈에 비친 목포는 살아있는 박물관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덧 책방지기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 도시에 무사히 뿌리 내리고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상의 작은 기쁨을 흠뻑 누리고 있습니다. 얘기 나누면서 이 공간이 주는 저의 느낌은 아까 말씀하신 고우의 방, 노란 고우의 방 느낌이 계속 드는데 신기하게도 지금 이 보드판에 다양한 사람들의 낙선지 이 뭔가요? 아, 이제 저것도 제가 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봐도 되죠?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책방 한켠에 마련된 아기자기한 공간. 이곳을 찾은 손님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자유로이 감상을 나눌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꾸몄는데요. 방문객들이 남긴 흔적들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문득 재미난 두 문구를 봤는데 첫 번째로 흐린 날에 켈리, 우연히 왔다, 행복 담고 갑니다. 아, 저거는 서울에서 아마 활동하시는 분 같은데 네. 캘리그라피 선생님이세요. 아, 여기 목포에 내려와서 어떤 강의에 참석하셨다가 일부러 저희 책방을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오셔서 둘러보시고 저기다 저렇게 기념으로 써놓고 가셨는데 저 지금 봤네요. 이쪽에 보면 여기 왔다 가신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고민하고 투쟁한 시간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아주 멋진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하고 사는지 사람마다 어떤 고민, 우울, 슬픔, 기쁨, 희노애락들을 다 어떤 순간들마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여기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공간에서 마주한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행복을 마음 가득 채워갑니다. 그냥 들어와서 편안하게 즐기다가 책 안 사고 그냥 가도 되는 공간, 놀다 가는 공간,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와서 떠들어도 좋고 사진 마음껏 찍어도 좋고 그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엽서에 화가의 흔적을 남겨봅니다. 유유자적 등장한 선비 점이. 청년들이 남기고 간 그림 사이 화가의 행복이 슬며시 자리 잡았습니다. 해가 저물자 하나둘 밝혀지는 불빛들이 도시를 찬란하게 물들입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처럼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목포의 밤. 푸른 햇살 가득한 눈이 부신 오후, 너와 손을 잡고서 걷기만 해도 It's a beautiful day. 너른 하늘 가득한 별을 세고 싶어. 너와 눈을 맞추면 새어보는 하나 둘 음성 Beautiful, such a beautiful day. Beautiful,
such a beautiful day. 다시 맞이한 목포의 아침. 새벽잇을 맞은 유달산 품속에서 깨어난 목포 원도심. 이곳은 축구동에 위치한 사회적 여행기업 라운지인데요. 과거 공실률이 70% 이상이었던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곳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청년 마을 모델입니다. 나아가 마을 관련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직접 여행객을 안내하는 일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How do you do? 되게 이색적인 또 느낌이 나는 공간이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반갑습니다.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네. 네네. 야, 여기 공간이 되게 재밌어 보여요. 아, 예, 여기는 목포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을 위한 라운지입니다. 아,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걷다가 슥 무엇인가 이끌려서 들어오게 되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오. 같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그럴까요? 네. 야, 이 여행자들의 휴식처네. 들어오면서 보니까 분주하게 두 분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뭐 제가 일을 방해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오늘 여행 코스 좀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코스. 네네. 아, 그러면 여행자가 아니신 거네. 이곳에서. 네, 저희는 여행자들을 안내하는 여행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곳의 어떤 주인공이시자, 네네. 운영자라고 예, 생각해요. 맞습니다. 오. 네. 근데 이곳의 운영자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젊어 보이는데요? 어쩌면 전국 지역에서 여행 안내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좀 가장 젊은 축에 속하지 않을까 싶네요. 누구에게나 인사하며 먼저 손을 내미는 공간. 목포의 옛 여관 건물을 20년 무상으로 임대해주겠다는 한 시인의 제안을 받고 홍동우 대표는 무작정 목포로 내려왔다는데요. 그렇게 목포의 터를 잡고 빈집을 개조하고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갔던 것이 사회적 여행 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했던 홍 대표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여행을 넘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고향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고향인 목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곳에서 고향이라는 감정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고향을 만드는데 3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 재밌겠다. 네. 뭐가 있을까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 혹시 보셨나요? 봤죠. 네, 영화 리틀 포레스트 보면 주인공이 계속 임용고사에서 떨어지다가 그렇죠. 네. 간 게 어디였냐면 엄마가 남겨놓은 빈집이었어요. 아, 네. 전 첫 번째가 네네네. 우리에게는 그런 빈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빈집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주인공이 내려오니까 옆집에서 막 주변에 친구들이 막 도둑이야 도둑 하면서 찾아오고 막 그랬거든요. 장난치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주인공 혜원이는 이제 굉장히 시골에서 태어나서 좀 농사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눈썹을 해치고 봄동배추를 뽑아서 된장국을 해먹고 뭐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든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또는 먹을 것만 있으면 저는 어디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고향으로 만들어가는 좀 법을 요즘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지역 정착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여행 기업. 무엇보다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포에 정착한 청년들이 3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거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목포에 살아보는 여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목포를 여행 중에 있는데 궁금한 곳이 참 많아요. 네네.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네. 비 내리는 목포는 어떤 느낌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비 내리는 목포는 우리나라의 산수화와 같다 생각합니다. 산수화 같다. 네. 그러면
저 같은 초보 여행객에게 이렇게 목포를 좀 안내해 주시기도 하나요? 네, 그럼요. 저희는 아. 목포 여행 가이드이기 때문에 네, 우리 훌륭한 또 숙달된 가이드들이 아, 같이 그래요? 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네,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만난 것도 연인데 제가 오늘 목포 여행을 네. 훌륭한 가이드에게 이렇게 쭉 기대서 아, 그럼요. 네. 목포의 느낌을 쫙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숙달된 조교를 따라서 오, 네, 숙달된 스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기대가 됩니다. 목포의 상징 유달산. 이순신 장군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는 노적봉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명소인데요. 유달산 노적봉에서 출발해 목포에 정착한 청년 가이드 강반디 씨와 함께 원도심 여행을 시작합니다. 목포의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원도심. 거리 곳곳, 걷는 길목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라 불러도 손색 없는 의미 있는 건물이 많은데요. 온통 모자로 장식된 이곳. 구 갑자옥 모자점이 일행의 발길을 멈춰 세웁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네. 모자들이 주렁주렁 지금 달려 있죠. 아, 이 안에 모자가 있네. 네, 여기 안에도 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 지금 모자들이 있는데 구 갑자옥 모자점은 1927년 개업 당시 원도심 중심부에 자리 잡은 유일한 조선인 가게였는데요. 일제 단발령 이후 모자 수요가 급증, 100년간 운영되며 근대 역사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원도심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건물을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데요. 붉은색 벽돌로 단장한 이 멋스러운 건물도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와, 이게 좀 예사롭지 않은데 건물이요? 네, 선생님 이 건물은 놀랍게도 그 당시 일제 시대 때 백화점으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세련미를 갖추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은 원래 일본인 상인이 이제 운영하시다가 한국인인 이제 서병재 씨가 이 백화점을 인수하게 되셨어요. 아, 그러면 해방되기 전에 인수를 했던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와, 일제 시대 때 신기하네. 이거를 인수하셨는데요. 그의 동생 서병인 씨가 이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생긴 이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돈. 그 돈을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 백화점 단순히 백화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조선인들의 그런 독립운동에 굉장히 또 뜻깊은 기여를 했던 그런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제강점기 목포에서 가장 번화한 사거리에 우뚝 서 있던 목포 화신연쇄점. 백화점 수익금을 기꺼이 독립운동에 지원한 형제의 이야기에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대부분 소도시들이 지역 인구 감소로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 마을 같은 사례들이 그런 소멸해가는 지역 소도시에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모델이 저는 해외로도 수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목포라는 지역에 한국을 찾은 K-팝이 좋아서 K-푸드가 찾아서 온 외국인들이 대전이나 부산이나 뭐 다른 지역도 갈 수 있지만 목포를 한번 제안해보고 싶고요. 이제 소멸해가는 소도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기억되고 저희도 그렇게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둘 곳 필요에 찾아온 청년들. 그런 마음들을 괜찮다며 선뜻 받아주는 마을. 어느새 마음의 고향이 된 목포 이야기를 오래오래 듣고 싶어졌습니다.
노적봉 정자에 오른 화가. 목포를 여행하며 느꼈던 감정들을 다채로운 색을 통해 화폭에 풀어넣습니다. 말갛게 쌓여가는 목포에서의 추억. 그 위로 선비 점이가 사뿐히 내려앉자 마치 목포처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화가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도 눈으로 보이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였던 그 느낌을 화면에 담아내려고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포 여행에서 저는 목포만의 어떤 마음을 좀 느끼지 않았나. 그리고 그 마음은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낭만항구 목포로 떠나본 여행. 아름다운 자연과 잊지 말아야 할 역사,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던 시간. 그 소중한 추억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